5%대 초반 예금 상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경북 산지에는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에 수도권과 강원 북부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오전에는 그밖에 중부지방에 밤에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0.7도입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윤지였습니다. KBS 어제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1심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식계좌 여러 개가 이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찌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이거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수사하는 중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고 공범들에 대한 1심 재판도 벌써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들이 사용됐는데 계좌 주인에게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이거 왜 물어보지도 못하는지 물어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 따로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법과 공권력이 누구에겐 엄격하고 또 누구에겐 너그러우면 그게 바로 독재국가입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이번 주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퀴즈 이벤트 진행합니다. 12분 추첨해서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는 전통적으로 부부와 미혼 자녀만으로 단촐하게 이루어진 가족의 행태를 뭐라 부를까요? 세 글자고 대가족이 아닌 소가족이라고도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치킨 쿠폰 받으시고 이거 청취율 조사에서 다른 프로그램 찍으면 이거 안 됩니다. 자, 오늘 출연자의 내용에서도 힌트 있으니까 자세히 오늘 프로그램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만 모십니다. 어렵고 지루한 경제 프로그램은 거부합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홍사운의 경제쇼. 네, 가까운 미래에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 핵 개인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전망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과 기업, 개인들의 어떤 트렌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오늘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시대를 읽는 빅데이터 전문가로 유명한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송기령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기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사교육창 오래 했잖아요. 네네. 그때 시사교육창에서 그때는 송기령 작가님이 아니고 다른 직함이었는데 하여튼 보고서는 야, 저분 진짜 인사이트가 대단하다. 제가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저는 거꾸로 시사교육 창으로부터 엄청 배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진작 좀 경제쇼에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 뭐 거의 이제 끝나갈 때쯤에서 이제 모시게 되는데. 지난번 책 때 나와달라고 하셨는데 그때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너무 죄송해서 이번엔 제가 꼭 나오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빅데이터 전문가로 알고 있고 제가 그 부분에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제가 느꼈거든요. 받았고. 근데 이번에 오늘 나온 주제가 핵 개인. 이번에 책을 하나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 모셨습니다. 시대 예보 핵 개인의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 빅데이터에서 뭐 판을 좀 넓히신 건가? 문어발로 이렇게 막 넓히신 건가? 자연스럽게 예. 이제 데이터를 보고 공부하다 보면 예. 그쪽으로 흐르게 되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연력학 법칙처럼 예. 엔트로피가 높은 데서 내려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출발은 뭐였냐면 데이터가 있네. 근데 사람들이 남긴 글이나 흔적들이네. 예. 그럼 그 안에 사람들 생각이 들어있네. 예. 그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할까? 예.
어떤 생각을 하실까 예. 생각한 다음에 행동은 따라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산업도 좀 보게 됐고 산업이 확장되니까 라이프스타일이 되고 라이프스타일이 계속 변화하니까 그게 트렌드가 되고 트렌드를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게 우리가 합의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고 예. 그 생각의 변천이 일어나는구나. 예. 그래서 이제 시대를 보게 된 거죠. 저도 똑같이 이렇게 함께 데이터와 함께 조금씩 예.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시작해서 어쨌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의 트렌드와 개인의 어떤 변화 이런 걸 볼 수 있게 되더라 이거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보이죠. 내가 어떤 때 기쁘고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힘들고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 게 다 보여요? 그럼요. 다 보입니다. 요즘 다 보이는 분들 머리 하얗고 지금 비슷하게 생기신 분도 다 보인다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진 않은데요. 예. 상당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그렇군요. 그것들이 또 쌓여있기 때문에 변화까지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핵개인의 시대 거기서 일단 핵개인, 제가 핵가족은 들어봤는데 핵개인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핵개인은 자기 삶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싶고 그렇게 주체적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을 말해요. 근데 사실 이건 명제예요. 예. 누구나 내 삶을 결정하고 싶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쉽게 되지 않는 게 난 관계가 많은 거죠. 누군가의 뭐 그런 자녀일 수도 있고 예. 누군가의 뭐 배우자가 있는 그렇지. 경우에는 상대일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그만큼의 부양의 책무가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예. 회사나 조직에서 일할 때는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이러다 보니까 예. 내가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예. 예전에 저 기억나는 게 그거였어요. 저 죄송한데 일찍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는 게 6시에 했던 말이에요. 그렇지. 근데 예. 죄송할 것도 없고요. 일찍도 아니에요. 그때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버리면 예. 저 사람은 참 정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또 한 가지 뭐였냐면 선배가 이렇게 남아서 일하고 있는데 예. 돕는 척이라도 해야지 매정하게 예. 이 순간부터는 이제 나의 의사결정권은 없는 거죠. 예. 근데 심지어 선배는 낮에 열심히 안 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연대가 아니라 연좌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결정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재밌는 게 월요일 날 월요병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특히 개콘이 나왔던 음악이 끝나자마자 막 정말 죽고 싶다고 이런 거 막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일요일 밤이 되면 내일 일부터 걱정이 되는 건데 그 월요병이 월요일이 아니었어요. 월화수목금토까지였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6시쯤 되면 부장님이 오세요. 예. 그래가지고 얘기하십니다. 회의 좀 하지. 예. 그때 시작하세요. 이유는 도망갈까 봐. 그다음에 회의 좀 하시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저녁 먹고 할까? 그다음에는 저녁 드시면서 반주 한 잔 어때? 그렇지. 그다음에는 입가심으로 맥주 한 잔. 예.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건 일은 내일 하지 뭐. 예. 이게 무한반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시작하면 토요일 날 끝나죠. 심지어 주 6일째였기 때문에. 예. 그러니 월요일이 오기 전에 내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예. 이유가 한 묶음이 너무 큰 거죠. 근데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면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예. 우리가 이제 합의를 한 거죠. 예. 52시간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저녁은 좀 그만 일합시다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월요병이 좀 경감될 수도 있어요. 이유가 월요일 날 저녁 때 나는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도 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플루트 배울 수 있고 예. 나름의 방식대로 템포가 하나씩 좀 분절되기 때문에 예. 예전보다는 나아질 수 있죠. 이러면 이제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본인의 삶의 주체성, 다시 말해서 평일 저녁에 약속을 잡을 수 있을 만큼의 여유를 갖게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핵개인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재밌는 건 제가 이 내용들을 이제 먼저 제 생각을 말해보면은 네네. 저는 사실 나이가 많잖아요. 네네. 그 이른바 꼰대 세대잖아요. 뭐 설마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만 해도 요즘 그 언론사의 보도국 분위기하고 네네. 제가 20년 전 30년 전 그 젊었을 때 네네. 한창 때 잔바리 시절의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르죠. 요즘은 그러니까 언론사들은 사실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회식하고 특히 이제 사회부 경찰 기자들 금요일 날 저녁이면 모두 다 남자 기자든 여자 기자든 예외 없이 그냥 다 갖고 가서 네네. 거기 이제 가서 이제 대장이 부장이나 거기 팀장이 누가 한잔 하면은 쭉 돌아가면서 폭탄주를 술이 약하든 강하든 그런 게 일종의 그런 어떤 전통같이 됐었는데 네네. 요즘 젊은 기자들은 딱 술잔을 덮거든요. 저는 술 못 마십니다. 그럼 그래? 그럼 그 옆으로 가지 뭐. 이게 좋은 거냐. 네네. 저는 사실 전통이 깨져가고 있구나. 네네.
좋게 보이진 않거든요, 저는. 오늘 그 방송 끝난 다음에 댓글을 제가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확실한 건 뭐냐면 예. 각자의 취향과 애호와 그다음에 존중에 대한 크게 커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네, 어느 조직은 속도가 좀 빠르고 예. 어느 조직은 좀 늦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한 우리의 수용성이 다 다른 게 조직 차이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지금의 겪었던 경험치 예. 그가 얼마만큼 유연한지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예. 제가 책을 낸 다음에 이제 2, 3주밖에 안 지났는데 예.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보아주시고 예. 의견을 주셨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내용이 참 제 얘기네요. 이런 분들이 꽤 계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미 핵개인이었군요. 이런 분들이 계셨고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 연배가 좀 높으신 분이었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작가님 좀 글이 좀 어두워요. 좀 밝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뭐 젊은 분들은 이 책을 밝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 책이 어두고 밝은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연대나 연좌에 대한 경험이 많고 예. 지금도 그 시스템에 익숙하신 분들은 어두운 책이에요. 그렇지가 않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를 이제 좀 더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밝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나의 기대치와 그 격차가 생기는 분들에 따라서 예. 이해가 다르다. 확실한 건 핵개인 모드로 사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핵개인이 어쨌든 아직도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개념이 잡히지는 않거든요. 네네. 핵개인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개인이 극대화되는 시대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나의 특징이 생존에 뭔지. 함께 있는 분들의 도움이 네. 필요하지만 네. 그 필요가 과도하지 않고 그 필요를 예전보다 훨씬 경감시킬 만큼의 자주적 예. 그다음에 스스로를 챙길 만큼의 기회를 갖춘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역에 이제 때로는 출장도 가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어떤 그런 채널을 제일 많이 이용하세요? 어떤 교통 방식을? 예. 저는 KTX나 SRT처럼 예. 고속철을 선호해요. 예. 이유가 빠르고 그다음에 뭐 쾌적하고 무엇보다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거든요. 예. 근데 요즘 기차역에서 표를 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유는 그렇지. 다 앱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지. 정말 어려운 분들은 지난번에 중국의 한 장면이었는데 나이 많으신 분이 현찰 들고 여기서 거의 울고 계신 거예요. 어디 표를 가셔야 못 되는데 표를 구할 수가 그렇지. 없으니까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미리 앱으로 팔리기 때문에 그렇지. 표를 구할 수가 없어요. 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럼 안 되시는데 막 2장 사놓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아이고 시간이 안 되네 막 다시 반납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만큼의 기회가 기술이 있는 분들한테는 네. 우회가 되는데 그렇죠. 예. 아닌 분들한테는 이제 그만큼 기회가 박탈된 거죠. 예. 그러면 이럴 때 부모님께서 아이고 기차표 좀 구해줘라고 매번 얘기하시면 자손들은 힘들죠. 업무 중간에 알아봐야 되고 예. 또 전달해야 되겠고 또 요즘 캡처도 안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난망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르신들께서 내가 카톡도 할 줄 아니까 한번 배워볼게. 그다음에 뭐 카드 같은 것들도 잘 입력해가지고 스스로 하시면 혼자 하실 수 있죠. 예. 이런 분들의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연좌, 연대 이런 모든 형태의 공동체 생활이 소중한데 예. 그러기에는 우리 삶이 바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술이 너무 발전됐기 때문에 그런 걸 대응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나왔고요. 예.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면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예. 도움을 청할 사람이 줄고 있어요. 한국에 지금 인구가 줄기 시작했거든요. 도움을 청하려면 그럼 돈 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있을 테고. 뭐 그렇지만 이제 비싸지죠. 예. 이유가 사람을 쓴다는 게 이제는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키오스크가 사방에 있잖아요. 그렇지. 지금 식당 가보시면 혼자 운영하시는 식당 되게 많아요. 저도 맥도날드 가면 겁나더라고요. 저도 겁나요. 이유가 인터페이스가 다 달라가지고요. 어느 집과 이 집이 똑같은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등이 따갑죠. 그래서 뒤에 사람 서 있으면 그렇죠. 정말 막 식은땀 나. 그래서 통신사가 뭘 만들어줬냐면 예. 키오스크 연습 앱을 만들어줬어요. 아하. 그래서 미리 연습하고 오시라고. 예. 근데 그러면 그게 배려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예. 배려죠. 연습하고 오시라는 거니까. 예. 사실은 약자들한테는 사람이 좀 도와줄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돼요. 예. 이유가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로봇을 사용하는 1인당률이 전 세계 지금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제일 빠릅니다. 내 주변에서 그렇게 무슨 로봇을 그렇게 키오스크 이런 것도 로봇이라 이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산업용 로봇도 있고 예. 요즘에 식당 가보시면 배달하는 로봇 같은 있죠. 것들 있죠. 예. 이런 친구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왜 빠르게 느냐 하면 예. 첫 번째가 우리가 그만큼의 사람한테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정당한 구조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느는 것이 보이죠. 예.
그게 첫 번째 이슈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기술 발전이 빨라져가지고 예전보다 로봇이나 자동화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제공하는 비용이 좀 줄기 시작했어요. 예.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한국 분들이 수용을 정말 잘하십니다. 이번에 팬데믹 때 그거 있었죠. 들어오시는 분들의 숫자를 좀 조정합시다. 이유는 감염 때문에. 그렇기 예. 때문에 심지어 국밥집도 QR코드 보여주고 들어갔어요. 그렇지. 예, 예. 한국은 그게 가능한 나라예요.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 이걸 시도해 봤었는데 예. 뭐 인권 문제도 있었죠. 프라이버시 이슈 때문에. 예. 그것보다도 아예 이런 4G, 5G 폰이 없으셨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그거를 요구할 수도 없어요. 예. 근데 한국은 연배가 높으신 분들도 스마트폰 사용률이 예. 엄청 높고요. 예. 굉장히 현명하시기 때문에 카톡으로 막 보내셔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할 만큼의 역량이 충분히 이렇게 배양된 분들이 대다수로 자란 거예요. 예. 그런데다가 3년간 그걸 다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유 귀찮아 익숙하지 않아 그러시다가 방법 없습니다. 방역 때문에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예. 3년 후에는 사람 만나는 게 오히려 좀 불편한데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게라는 분들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상호 간에 요구되던 예전만큼의 어떤 무게가 좀 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핵개인에 대한 개인이 살아남고 생존하려면은 개인이 정말 다 처리해야 된다는 그 트렌드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것만 가늠고 있는 건데 그게 좋은 걸 바람직한 거냐를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네. 어쨌든 우리는 나보다는 우리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가 존재해야 된다는 그걸 뭐 그 우선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죠. 그렇지. 많이. 그럼 만약 그 핵개인이 된다면 핵개인 시대가 어차피 도래한다면은 그건 바로 공동체 붕괴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예. 그다음에 함께 연대하는 것들의 방식을 끈끈함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감내할 것인가 이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두 가지 인풋. 첫 번째가 고령화, 오래 삽니다. 두 번째가 지능화,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나선처럼 꼬이면서 예. 핵개인화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핵개인화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죠.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예. 그러면 말이지 비가 좀 적게 와야 돼. 그랬을 때 우리 KBS에서 뉴스를 비 옵니다 그러면 야속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 오면 안 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변화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예. 똑같이 이번 책의 제목이 시대 예보예요. 예. 그러니까 핵개인 시대가 온다는 거지 예. 그것이 옳다 옳지 않다가 아니에요.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예. 자기 삶을 결정하고 만들어 나가고 싶어 하죠. 근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에 어떤 허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예. 역할이 있었다고요. 예. 부양 아니면 또 책무 상호간에 연좌된 형태의 의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 이게 내 삶을 좀 줄였는데 예. 이제 그렇지가 않고 그런 대안이 나오게 된다면 예. 많은 분들은 그쪽으로 선택하실 것 같다는 것들이 관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회식합시다 그러면 저는 약속 있는데요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얘기를 못 했었어요. 못했지. 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네네네.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억울하다는 얘기 나오는 거죠. 내가 주니어일 때는 그 시니어들의 얘기를 다 감내했는데 그렇지. 이제 내가 시니어가 됐는데 그럼 어떡하냐는 얘기가 나오시거든요. 내 얘기인데. 그렇죠. 그거.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인생은 원래 억울한 거라고. 계속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맞춰 나가는 것이지 영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럴 수도 있죠. 부장님도 일찍 가시면 본인 삶이 달리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함께하는 동료들과 어울리는 게 참 즐거운 일이었는데 그렇지가 않고 내가 내 취향과 취미를 만들 수도 있고 가족과의 관계를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평화롭게 가기 위한 노력을 더 할 수도 있고요. 반려와의 사이를 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전 방식과 다른 형태의 것들을 한번 도모해 볼 때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핵개인 시대가 어차피 우리가 그걸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일종의 트렌드고 대세라고 한다면은 산업이나 노동의 그 형태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은 이 뭐 인공지능 AI 시대가 도래하고 그러면은 이거 노동의 종말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그 어떤 새로운 전환이 노동의 전환이 맞을 수도 있다. 지금은 생각하지 못하는 이 핵개인 시대라는 게 산업과 노동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 둘 다 인풋이자 아웃풋일 수도 있고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핵개인이 왔기 때문에 자동화 빨라질 수도 있고 거꾸로 자동화가 왔기 때문에 핵개인이 좋아질 수도 있죠. 예. 이유가 누군가에게 내가 계속 부탁해야 된다면 예. 독자적 삶에 대한 부분들은 난망해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할수록 핵개인화가 빨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의 지능화된 삶을 살면 삶이 풍요로워져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다가 해외 가면 힘든 게 인터넷 시키면 한 3주 걸리더라고. 한국은 그렇지. 하루 나오죠. 그렇지. 예,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인터넷도 시키고 그다음 날은 다른 형태의 어떤 새로운 일도 할 수 있겠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지고요. 예. 나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여유가 더 생기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랬을 때 기존의 경제 시스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분배받고 어떻게 기여하고 이 부분이 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한국은 빠르니까 이유가 새로운 형태의 것들을 이렇게 적용하는데 빠른 국가란 말이에요. 예. 혼란이 좀 빠를 것 같은데 예. 이때 필요한 건 어떤 거냐면 핵개인화가 그걸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예. 어쨌든 지능화 자동화는 온다. 예. 그러면 어차피. 기존의 산업에서 굉장히 주요했던 일들이 사람의 힘만이 아니라 지능화된 개체의 힘으로 대행되거나 예. 혹은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명제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피할 수 없을 것 어쩔 수 같아요. 없어요. 이건 늘 해왔던 일이었기 예, 때문에. 예. 근데 그만큼 또 새로 생기는 일이 있어요. 이가 우리는 그만큼 현명한 종이기 때문에 예. A를 안 하면 B, C, D를 하겠죠. 예. 다만 큰 문제는 뭐냐면 A를 그만둔 사람이 B, C, D를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만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지면 여러 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필름 카메라만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찍고 예. 맡기고 인화한 다음에 받고까지의 과정이 길었죠. 예. 그리고 다 산업이었어요. 예. 필름 샀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인화할 때 한 장당 뭐 150원, 200원 해가지고 기억나는 게 학교에서 같이 찍으면 뒤에다가 이름 썼죠. 나 이 사진 필요해 안 필요해. 그렇지. 10장 수장 했어야 되니까. 전부 다 산업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인화라는 이제 걸 모르는 분들도 모르죠. 많을 거예요. 요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막 필름 카메라 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취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모리도 없는데 어떻게 사진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분들은 아날로그를 모르는 분들이니까. 근데 재밌는 건 그러면 이제 필름 카메라 인더스트리는 힘들어졌으니까 우리가 그 산업이라는 게 사라졌느냐? 그렇지가 않고 디지털 카메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지금 틱톡 훨씬 많이 생겼어요. 사진 산업이 그러니까 영상 산업이 다른 형태로다가 생겼다. 폭증했죠. 그렇지. 그렇게 보면 또 그러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예. 사실은 유튜브로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메라가 디지털화되면서 생겼던 수혜주예요. 예. 그리고 오히려 방송은 편성이라는 게 있죠. 예. 시간이라는 축이 있는데 그거 없이 계속 보시니까 예. 더 많이 영향력을 확보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필름 카메라가 힘들어진 다음에 생겼던 새로운 형태의 기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가 없어지면 100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없어지는 걸 보지 말고 만들어지는 걸 봐야 돼요. 생길 거 새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없어지는 산업에서 내가 우회를 가지고 있었다면 예. 만들어지는 걸 전이해야 돼요. 예. 근데 문제는 내가 그쪽 산업에는 전문가였지만 예. 새로운 쪽에는 아니죠.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전환의 비용이 들고 마음은 상해요. 겁도 나고. 그렇죠. 굉장히 겁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순조롭고 슬기롭게 내 마음을 추스리고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걸립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일단 그런데 말씀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아니야. 제가 썼던 책 내용이라서 잘하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제가 어쨌든 미디어에 종사하다 보니까 뭐 평생을 뭐 다른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미디어만 이제 보면은 사실 과거에 뭐 KBS, MBC 영향력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네네. 요즘 보면은 그것도 이제 핵 개인화하고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다 같은 공동체, 똑같은 미디어를 보면서 그걸 생각하는 그리고 어쨌든 그게 사람들의 사회를 전체적으로 어떤 일종의 영향력을 미치는 네. 그 사회에서 지금은 유튜버라는 개인 1인 유튜버들이 그야말로 이 사회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KBS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네네네. 이것도 그러면 개인적인 그 개인화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생산의 어떤 수월함이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예전에 어땠었냐면 뭐 전파를 받아야 되고요. 예. 송신탑을 세워야 되고요. 예. 지국을 만들어야 그렇지. 되고요. 예. 엄청난 방송 장비를 써야 되고요. 스태프들이 계셔야지만 방송이 가능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수고로움을 감당할 만큼의 투자가 선행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많이 못 만들어요. 예. 비용도 들고 예.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얘기하는 게 카메라 사면 그렇죠. 즉시 방송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만큼 기술이 나에게 접근성이 높아지면 예. 경쟁이 늘어요. 이유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방송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언론고시를 봐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정말 예전 방식의 학업 성취가 높은 분들이
방송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초등학생도 팔로워가 많으면 예. 본인 채널이 정말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회의 우리의 숙련도가 필요한 예. 투자가 줄어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 뭐 유튜버 채널 수가 5천만 개라고 그래요. 그럼 5천만 개의 방송국을 우리는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신문에 편성표 나왔단 말이에요. 예. 뭐 3개 그렇지. 채널 예. 정도니까. 예. 그러면 A를 안 보면 B고 B 안 보면 C였는데 예. 지금 5천만 개가 다가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5천만 중에서 내가 그만큼의 어떤 선택을 받으려면 예. 5천만과 경쟁해야 돼요. 내 경쟁자는 전 지구인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유튜브가 암만 그야말로 많은 5천만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그 이른바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들이 만들어내는 아주 큰 비용이 많이 들여서 만드는 다큐멘터리나 이런 고품질의 방송들이 그게 사실 그 KBS나 MBC나 뭐 이런 공중파 방송국들이 경쟁할 수 있는 무기잖아요. 이걸 요즘은 사람들이 안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보다 그래서 넓게 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보느냐. 이것도 그럼 개인화 시대하고 영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이제 그 부분은 여러 요인이 결합되는 문제인데 예. 첫 번째는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었는데 예. 심지어 기관도 는 거예요. 뭐 예. BBC나 예. 아니면 CNN이나 그런 예. 수많은 형태의 외국의 방송사들은 예. 규모가 로컬 방송국보다 더 크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까지 그만큼의 투자와 대상 자체를 더 넓혔었기 때문에 예. 자본적 이득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는 번역 소프트웨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트랜슬레이션 스크립트를 달아줌으로써 예. 접근이 가능해진 거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 플랫폼들 OTT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넷플릭스에서. 그럼요. 그 그렇지. 다큐멘터리 정말 많이 보세요. 그렇지. 예.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걸 봐야 돼가 아니라 난 이게 관심 있어로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예. 옛날에 뭐였냐면 그래 시사, 교양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토픽에서 예.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라든지 주요한 부분들을 봤단 말이에요. 예. 지금 그렇지가 않고 잉카 제국의 흥망성쇠만 보고 싶어요. 예. 아니면은 전쟁사 중에서 무기 중에 뭐 창에 대한 부분만 보고 싶어요. 이게 가능할 만큼의 본인의 조예가 깊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투자가 우리한테 유리했지만 예. 그것보다 더 깊은 조예가 있는 세 분에 대한 마켓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순간부터 널리 보는 작업들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 밀도는 예전보다 경감된 게 요즘 혼자 찍으신 그런 여행 유튜버의 화면이 보통 좋지가 않아요. 4K에 드론으로 찍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요번에 지금 AI가 뭘 만들고 있냐면 이미지 생성에 대한 부분들을 예. 이제는 굉장한 수준으로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시면 실사인지 그래픽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지금 탑재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생산이 훨씬 쉬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투자했던 그 때깔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더 이상 워킹하지 않는 부분들도 보이는 거죠. 제가 최근에 본 거 중에 텍스트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사를 쓰거나 뭐 글을 쓰면은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저작권 상관없는 그 영상들을 모아서 이 텍스트를 갖다가 의미해서 그걸 편집을 해주더라고. 네네. 야, 그거 보면서 야, 이런 정도면은 정말 우리가 직접 KBS에서 직접 찍는 촬영하는 그런 영상보다도 더 훨씬 더 세계 곳곳 세계 각국에서 찍은 그 영상들이 종합해서 좋은 것만 편집을 해주는 건데 이게 훨씬 더 열광하겠네 사람들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볼 수 있는 것이 제한됐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 우열을 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그 글로벌 레벨의 완성도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세계 제일 큰 그런 방송국은 오히려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미스터 비스트라고. 이분은 규모가 1억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데 구독자 예.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막 1,000명 눈 띄워주기 이런 프로젝트예요. 뭘 띄워줘? 눈, 개안. 그러니까 내가 뭐 장애나 질병이 있기 때문에 예.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백내장 술 같은 거. 1,000명을 띄워줍니다. 그거를 유튜브에 찍어서 올리세요. 예. 이쯤 되면 공익도 있고 예. 투자도 크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주는 감동도 큰 것들이 개인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 전 지구인이 힘을 합해서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AI가 어쨌든 지금 가장 화두는 AI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어차피 뭐 저 같은 세대야 뭐 이제 모르겠고 젊은 세대들이 AI 시대에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내주신다면. 지금 노동의 전환기가 온 것 같아요. 예. 무엇 봐도 예전에는 뭐였냐면 열심히 해라는 얘기를 늘 듣고 자랐거든요. 예. 저 매일 들었던 게 그거였어요. 끈질기게 해, 예. 열심히 해, 참아.
이 얘기 엄청 늘었거든요. 예. 특히 저 예전 학교 다닐 때 자율학습이라고 쓰고 강제학습이었죠. 그렇지, 밤 10시까지 안 보내시고 그렇지. 앉아서 보라고 하고 이렇게 엉덩이 무겁게 앉아 있어 이걸 늘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출발이 뭐였냐면 시간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졸지 말고 열심히 하고 예.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표 처리하고 있잖아요. 전표가 복잡해요. 뭐 예. 여기에는 여러 필드들도 있고 에러가 있으면 안 되고 예. 대사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몇 개 하세요? 20개 정도 하죠. 그러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일찍 오면 안 돼요? 22개. 야근하면 안 돼요? 25개.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지. 예. 생산성이 시간에 비례한 상태였어요. 예. 그러다가 진짜 열심히 한 분들은 나중에 숙련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개를 해요. 이분들 우리는 생활의 달인이라 불렀어요. 막 두 손으로 해 이런 분들. 예. 많이 나왔잖아요 TV에. 근데 지금 어떤 얘기가 벌어지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고 계세요? 전표 처리요. 그거 해야 돼요? 그렇지. 자동화 시키면 안 돼요. 그냥 스캐너로 읽고 예. 그냥 OCR로 뽑아내고 예. 거기서 있는 필드 대사라든지 이런 것도 자동화시키고 예. 저 데이터까지 전부 다 자동화예요. 예.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나는 많은 기업들이 화두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없애는 게 화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각자가 자기 일을 없애는 거를 노력해 봐야 됩니다. 역설적이네. 그렇죠. 예. 내 일을 없애야 돼요. 내 일을 지키는 순간 예. 자동화와 경쟁해야 돼요. 아 그래서 네, 자동화 경쟁할 수 없어요. 이유가 그렇지. 그럼 그 백개 소프트웨어는 빵이지. 예. 잠을 안 자요. 예. 밥도 안 먹어요. 예. 3교대를 혼자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누구보다 일찍 오고 늦게 가고 이게 안 통해요. 예.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전체를 바라보고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없앨 것인지를 바라보는 것 예. 이제 인간의 역할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런 툴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예. 익숙해질 거예요. 이유가 하다 보니까 예. 그것보다도 종합적 사고를 해야 돼요. 전체를 바라보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향후에 있는 의 다음 벌어질 일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서 거기 들어있는 불합리함을 없애는 작업들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일을 없애는 작업을 거기에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면은 그거는 자기 자신을 역설적이라고 했지만 진짜 역설적인 거잖아요. 내 그럼 뭐로 벌어먹고 살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패러독스 같은 건데요. 저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술을 했는데 나중에 본인은 일을 없애는 게 직업이 될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형태의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그걸 감내했죠. 노동으로. 예. 그렇지가 않고 이제 효율을 인간의 노동의 경감에 대한 부분들을 도모하는 분으로 갈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없앤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를 없애면 두 번째 게 보이는 게 내일이 진화합니다. 예.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기업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규모를 키우고 싶은데 너무 일이 많아서 키울 수가 없대요. 예를 들어서 뭐 재고, 납품, 물류 이 모든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하시는 우리 동료가 한 100분인데 예. 어떻게 일을 합니까? 예.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 만약에 자동화되기 시작하면 50분은 차를 마시면서 예. 이 다음 스텝을 고민할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진화하고 예. 부가가치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지금 그 갈소리제 핵 개인 그런 시대가 저는 사실 지금도 얘기 들으면서 그게 과연 바람직할까 그 생각은 좀 계속 그렇죠. 들긴 들어요. 그렇지만 네. 어차피 갈 수밖에 없다. 내가 암만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그런 시대 핵 개인의 시대로 점점 가면은 추세가 안 그래도 지금 이 격차와 불평등이 점점 구조화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 더 갈수록 더 그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번에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두 가지였는데요. 예.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미리 감행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책에 보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얘기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이 사회 변화의 순방향이라는 걸 알려드림으로써 예. 위안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계속 주변으로부터 질타를 받는데 예. 맞다 당신이 예. 가고 있다. 이게 1번이었고요. 두 예. 번째는 뭐냐면 준비하자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런 상태입니다. 부모를 챙기고 모시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예. 이유가 사회 안전망이고 정도 있고 윤리도 있기 때문에 모셔야 돼요. 예. 근데 부모 모시는 거 이런 부분을 자손들에게만 이렇게 계속해서 의무를 주면 자손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사실은 사회 안전망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그런 부분들을 미리 많이 설계를 했죠. 뭐 나이가 드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너싱 홈부터 케어에 대한 부분들의 공적인 부조라든지 혹은 연금에 대한 부분들도 설계를 했거든요. 예. 근데 한국은 지금까지 그 노력이 있었지만 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어떤 중심은 자손이 모시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지. 먼저 부양 의무자가 충분히 경제적인 형태의 지원을 못할 때 혹은 그가 없을 때 이제 그분들을 돕는 형태로 설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항상
자손들에게 그만큼의 짐을 지워야 되는 상황이 됐고 자손들은 그것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고 더 나아가서 못하는 경우에는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독립자로서 살기 위해서라면 사회가 합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변화가 그 방향이라면 지금부터 합의하자. 안전망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보자. 이 얘기를 책의 많은 부분들에 할애해서 좀 넣어놓았습니다. 그 합의를 하고야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럼 곤란한 거잖아요.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방향이 순방향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올바른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 방향이. 그렇다면 지금부터 각성해야 될 것은 함께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각자 할 수 있도록 독자가 1번이에요. 그다음에는 나 각자인데 그도 각자인데 그러면 여기에 빈 구석이 어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건 옳지 않고 옛날 방식의 삶이 더 옳기 때문에 맞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운하면 영원히 안 끝나요. 상대를 계속 블레임합니다. 이번에 썼던 책 제목이 핵개인의 시대지 세대가 아니에요. 보통은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새로 태어난 분들이 참 독특하시네요. 그분들은 회식도 안 오시네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무슨 세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도 핵개인인 분들이 계세요. 젊은 분들도 옛날 관성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이거는 시대의 변화이지 세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그 기업의 오너나 이런 사람들도 전통적인 그 기업가 정신 뭐 이런 거에서 핵개인의 시대는 어쨌든 휘하의 그 종업원들이나 전부 다 그런 핵개인을 우선시하는 그 세대가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으면은 기업 오너들의 마인드도 바꿔야만이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네 그러면. 현장에서는 보니까 이미 바뀌고 있어요. 이런 식입니다. 이제 사업장이 좀 크고 외진 곳에 있는데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지원자가 적어요. 너무 잘해주는데 저희는 3끼를 준다니까요. 저희가 얘기한 건 그거였어요. 3끼를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오죠. 이유가 저녁을 준다 그러면 야근이 많구나라고 인식한다고요. 저녁을 준다고 하면은 야근 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네네. 너무나 저녁을 많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 저녁을 주시겠지. 그럼 저기 들어가면 일찍 못 가겠네.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일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도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뭐 도원 결의처럼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같이 뭘 도모하죠. 그렇지가 않고 옛날 방식의 끈끈함을 계속 주장하시고 사회 변화를 도외시하시면 좋은 분들이 안 오세요. 그럼 당연히 못하기 때문이라도 이미 알고 계신 중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 장르가 중요하다고 장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장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노동이 끝나간다면 무엇을 팔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하세요? 저는 전표 처리를 하고 있죠. 몇 개 하세요? 20장을 하고 있죠. 근데 자동화 시킨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팔아야 되는 거냐의 문제예요. 뭐 내가 만약에 그런 형태의 자동화를 도모했다면 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팔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파는 게 아니라 창의를 팔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캐나다의 가수가 한 분 계신데 그라임스라고 이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목소리로 노래를 만들어도 좋아요. 요즘 그 모사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돌아가신 분 목소리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뭐 프레디 머큐리 목소리로 되어 있는 커버송이 엄청 많아요.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분이 노래를 안 불러도 노래를 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대한 보상은. 근데 그라임스의 얘기는 뭐냐면 만드시고 50%를 드릴게요. 저작권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만드는 사람이니까 50%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저작권이 나한테 있으니 그렇죠.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내가 그렇죠. 달라는 게 거꾸로. 그분의 표현은 그런 방식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보이스 컬러가 장르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수분이 실연자로서 노래를 불러야 산출물에 저작권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지 않고 내 음색이 독특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컬러는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만큼 본인의 스타일이 있으면 러닝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가 않고 누가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을 했다면 노동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게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노동을 파는 게 아니라 창의적 사고를 파는 걸로 산업이 지금 변모할 그런 모멘텀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장르가 되라, 장르를 만들어라. 그렇죠. 그럼 모사할 수 있거든요. 스스로를. 그렇기 때문에 마치 손오공 머리 뽑는 것처럼 내가 일하지 않아도 거기에 대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전통적인 그야말로 노동의 개념에서 사실 약간 좀 그 어떻게 들으면 뜬구름 잡는 얘기 같기도 들리고 저게 진짜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가능하다면 그게 만약 그런 시대가 된다면은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우리 노동하면은 몇 살까지 나이 60까지만 딱 일하고 그다음부터 정년이고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한테 그 자리를 물려줘야 돼. 네네. 이게 딱 정형화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게 그럼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장래만 만들면은 죽을 때까지 그냥 100살만 200살 그냥 200살까지는 못 살겠구나. 계속 뭐.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은퇴가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당연하죠. 기관으로부터 노동을 파는 제약이 아니라 예. 나의 창의를 파는 계약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예.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죠. 예. 근데 이런 일들이 없었던 게 아닌 게 벚꽃 연금했던 버스커 같은 경우가 예. 노래가 매년 봄마다 펼쳐지니 예. 저작권을 가져가셨고 예. 그다음에 KBS 같은 경우에도 저작권 가지고 있는 수많은 아카이브가 지금 유튜브에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있었어요 이미. 그게 프린트했던 미디어였던 책에서는 인쇄였고 다 있었는데 그 범주가 더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모든 산업이 갈 수는 없죠. 하지만 산업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는 그것을 탐할 만큼 그만큼의 기술이 늘고 있고 예. 우리가 많은 분야에서 노동이 경감될 만큼의 혜택을 받은 세대가 된 거예요. 그 지금 거의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게 노동의 종말이라는 빠른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가치 산정에 대한 부분들도 시간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부분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예. 심지어 AI 만드는 분들은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기본소득 얘기예요. 그만큼 기본소득. 줄고 있다는 거예요 노동이. 예전보다. 예. 지금 꾸준히 줄고 있어요. 우리가. 줄고 있어서 그럼 네. 기본소득으로다가 그 대체해야 된다. 그만큼이 필요하다. 이유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지 못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인간이 노동만이 가치냐 예. 그리고 그 노동을 기반으로 분배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의 설계도 예. 그리 인류의 역사에서 막 오래된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는 거 보면 다양한 시각들이 이제는 보여지고 논의되고 있는 중이지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읽은 기사가 그 아까 말씀하신 기본소득을 지금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그룹들이 실리콘밸리의 그야말로 벤처기업들이 그걸 주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자기들이 만드는 그 새로운 산업이 결국은 그 소비자들의 소득을 없애버리니 직장을 잃게 만들어버리니 그거는 국가가 사회가 기본소득으로 그 사람들 먹여 살려서 자신들의 상품을 계속 소비하게 하자. 그런 면하고도 연관이 그럼 있을 수 있겠네요. 의도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다 생각이 예. 다르실 수 있으니까. 예. 근데 확실한 건 어떤 거냐면 예전보다 수고로움이 좀 줄고 있다. 예. 우리가 뭐 지금 보는 것처럼 요리도 지금 로봇이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 무인 카페도 나오고 있고 예. 곳곳에서 우리가 하던 어려운 일들을 돕는 것들이 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예. 노동의 인간의 관여가 줄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것이 옳고 안 옳고가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의 변화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완충시키고 새롭게 합의할 것인가를 봐야 될 때가 되고 있다라는 공감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어떤 거냐면 변화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태세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도외시하거나 거부하면 예. 나중에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예. 그때 먼저 우리가 스스로 이해하고 각성하는 작업들이 요구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게 사실 아까 뭐 은퇴 얘기도 잠깐 했었지만 저도 이제 뭐 은퇴할 시기가 다 되고 그러니까는 근데 사실 은퇴할 시기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런 미디어 환경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개인들이 얼마든지 저비용으로 방송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사회적인 영향력을 얼마든지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돼버리니까 나도 이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은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겠구나 나이라는 게라는 생각은 들 수 있는데 매우 일부분의 사람들만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출발이 앞선 그런 속도에서 앞선 곳에 시작했다면 예. 거기서 예쁜 예제가 나오면 다른 분들이 그만큼의 기회를 포착하고 새롭게 시도하죠. 예.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나왔는데 예. 수영 같은 경우에 박태환 퀴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에 누가 큰 결과를 내면 용기를 얻고 따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한 군데 두 군데에서 고용이 아니라 스스로 시작해서 고객과 만나고 그를 기반으로 스스로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나오면 예. 다른 분들이 따라오실 거예요.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소수였는데 예. 지금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병행하기도 하고 전업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예. 우리 미디어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뛰어들었던 펭귄 다음의 친구들이 지금 엄청 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건 투자가 줄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떻게 방송국을 차리겠어요. 그렇지. 이게 가능해졌죠. 예. 그러면 갑니다.
우리는 지능이 있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가요. 지금 유튜브 댓글에 어쨌든 송 작가님 인사이트에 굉장히 좋은 평판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될 거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네요. 그런 시대가 오면은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예. 노동으로 분배가 되면 인간의 시간이라는 게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예. 그만큼의 큰 기회를 얻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근데 이렇게 플랫폼을 움직이면 예. 전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 혹은 수혜를 가지신 분들이 더 큰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확률이 생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면 그런 형태의 것들을 어떻게 새롭게 합의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회 방향성이라는 게 기술의 발전, 우리의 적응 때문에 일정한 궤도를 그려요. 예. 그럼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예. 그걸 끌려가지 않고 예.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시스템을 설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많은 부분들을 계속 녹였던 게 뭐였냐면 그런 합의, 안전판에 대한 부분들을 간과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뭐였냐면 그게 옛날 방식으로 계속 가자 혹은 그런 거는 우리끼리 모으는 거기 때문에 사적 부조로 간다는 식으로 너무 얘기를 오래 했던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이 힘들어요. 계속해서 부모를 챙기는 일이 소중한 일이지만 예. 그것만 하면 어렵고요. 무엇봐도 자손 숫자가 줄었어요. 그렇죠. 예전처럼 뭐 6남매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부모님 병원 가시는 것만 돌봐주다가 예. 뭐 한 달에 몇 번씩이나 휴가 내는 분들이 도처에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안전판은 같이 합의해 나가야지 개인에게 치부하면 곤란하다. 예.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가치라는 게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핵개인 시대를 말하는 건데 가치라는 게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의 연대이기 때문에 규칙을 만드는 거고요. 제도 예. 규칙. 예. 그다음에 핵개인들이 연대하는 방식이 예전처럼 끈끈함의 연대가 아니라 대등함의 연대예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팬덤이라든지 예.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형태에 대한 토론 같은 것들이 예. 같은 눈높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탑다운이 아니란 말이죠. 예, 예. 각선된 분들이 서로 간의 생각을 교류하고 토론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성숙한 연대가 가능해집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그 핵개인 시대 때 좀 대안을 좀 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동체라는 게 붕괴돼서는 안 되는 거고 그 부분이 공동체 안에서 개인들도 그러니까 그 구성원이 될 텐데 공동체를 공존할 수 있게끔 유지하면서 이 핵개인 시대가 맞을 수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예보를 드리는 분이고 예. 드리는 사람이고 대책은 같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 다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공부했던 것들과 예. 배운 것들로부터 유추해 본다면 예. 우리는 모둠살이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육이 세지 않고 예. 지혜를 모아서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예. 같이 있을 때 안온감을 느끼고 행복감도 함께 있을 때 더 커진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다만 같이 있다는 거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르게 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한솥밥을 끈끈하게 다 같이 모든 것을 일찍 끝났어도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당신의 욕망은 낮추고 이런 식이었다면 지금 그렇지가 않고 그 성긴 관계를 기반으로 끈끈함에 대한 연대는 대등한 형태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예전 방식으로 살아왔던 분들은 서운할 텐데 그분들도 새로운 형태의 기술과 문화에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녹여갈 거다. 이유는 이제 임계를 넘어설 만큼의 각성이 커지고 있고 예. 우리가 그만큼의 지혜를 가지는 만큼 교육받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 것이다. 저는 이쪽이에요. 인간적이지 않은데 사실. 이제 부분은. 그 부분이 인간을 집단 속에서 동의를 못 하겠네. 그렇죠. 집단에서 어디까지 보느냐의 싸움인데 지금 이 얘기를 여러 그런 그 연령대 분들과 함께 해보시면 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이제 중장년층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거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이번에 제가 드렸던 키워드는 신인이 되는 거였어요. 신인. 예. 예, 새롭게 시작한 사람은 예. 궁금증도 많고 겸허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잖아요. 예. 그렇지 않고 중진이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걸 좀 덜 받아들이고 본인이 아는 거를 전파하고 싶어지시죠. 예. 기술이 발전이 사회 발전이 빨라지면 예. 다 신인이에요. AI가 들어오면 우린 어느 인류도 다 신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예. 나도 신인으로서 배우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겪겠다고 각오하시면 훨씬 쉬워집니다. 그렇군요. 핵개인 외에 그러면은 내년 2024년 내년에 이제 내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연으로는 잘 안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1월 1일 날 이렇게 금주 금연 이렇게 써붙이잖아요. 안 지킵니다.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달력이 딱 넘어간다고 해서 삶이 바뀌질 않아요. 예. 하지만 지금은 드려요. 예. 지금 뭐냐면 우리가 더 흩어지고 쪼개지고 홀러서는 거예요.
예전보다. 예. 예전에는 뭉쳐져 있고 함께 끈끈했다면 이제 예. 흩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자립이에요. 예.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아우 김대리가 와야 엑셀을 하지. 안 됩니다. 부장님도 배우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 기회는 이분이 잘하시고 예. 난 이거 잘하니까 상호 도와야지 이런 식이었어요. 이제 그렇지 않고 각자 준비해서 각자 낸 다음에 합치는 거예요. 그 각자 도생이란 말 아니에요? 비정하게 보면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호 간의 기여의 총합을 봤을 때 예. 주고받음의 크기에 대해 산정하기 시작하면 예. 내가 좀 더 깊게 가지 못하면 예. 준비에 대한 부분들을 체세를 더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국가의 역할은 좀 더 축소되고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공동체의 기준이 국가도 소중한 기준이지만 예. 인류로 커지고 있는 중이에요. 팬데믹 겪고 하이퍼 커넥티비티에 우리의 삶의 범주나 바운더리도 계속해서 여러 나라의 국가와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국경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바운더리고 예. 거기서의 규칙과 합의라는 부분도 소중하지만 예. 그걸 넘어선 인류에 대한 부분까지를 확장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얘기하는 건 예전처럼 애완동물 안 그러고 반려동물 그러잖아요. 그렇지. 반려식물, 반려가구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공존에 대한 범주가 생명체를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더 높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송기령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 부부와 미혼 자녀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형태 정답은 핵가족이었습니다. 당첨자는 홍사훈의 경제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치킨 쿠폰 말이죠. 자, 홍사훈의 경제쇼였습니다.